리플 XRP랑 함께 성실하게 달려가는 코인 신사 채널입니다. 저는 언제나 업비트랑 비싸, 현물 매매 원칙으로 안정적인 길만 권장드리고 있고요. 현실적인 비중 조절,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원칙으로서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진심으로 전달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자만 4억 명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크리에이터 미스터 비스트 측에서 금융 서비스를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름은 미스터 비스트 파이낸셜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요. 이게 단순한 광고용 브랜드가 아니라 암호화폐 결제랑 거래소 서비스까지도 포함한다는 점이에요. 왜냐면 이제부터 콘텐츠 IP가 금융시장에 직접 들어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XRP가 준비해온 리플 결제 인프라의 방향성과 정확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은행이 돈을 관리하고 유튜버는 영상을 만들었었죠. 하지만 미스터비스트는 그 경계를 완전히 허물고 있어요. 단순한 상표 출원이 아니라 팬덤이 신뢰를 기반으로 한 금융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선언인 거고, 즉 기존의 금융이 이자랑 대출을 중심으로 돌아갔다면 미스터비스트는 콘텐츠 신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새로운 경제를 설계한 겁니다. 근데 그걸 구현하려면 반드시 탈중앙 결제 인프라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리플 XRP가 10년 동안 준비해온 영역인 거고, 여기서 미스터비스트 파이낸셜이 상표로 등록한 항목을 보면요. 암호화폐 거래소, 결제 처리, 소액 대출, 탈중앙 자산 교환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리플레저의 구조랑 거의 일치하고 있죠. 리플레저 어떻습니까? 이미 자체 덱스 기능 내장하고 있고 RLUSD라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서 결제 인프라의 완성을 준비 중에 있어요. 즉 미스터비스트가 직접 거래소를 세우지 않더라도 결제 백엔드를 리플의 인프라랑 연결하는 이런 구조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특히 미국에서 금융 서비스 하려면요. 핀센 등록부터 해가지고 주별 성금 면허, 그리고 SEC랑 CFTC 인가까지도 전부 다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 개인 크리에이터가 해결하기 어려운 영역인 거고, 근데 리플 같은 경우는 이미 등록까지도 마치고 미국 내부 합법적 결제 네트워크입니다. 결국에 합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미스터비스의 파이낸셜이 결제로 이어지고 또 리플 레저로 이어지면서 RLUSD로 이어지고 또 달러로 이어지는 이런 구조가 가장 자연스럽고 실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세상은 콘텐츠가 통화가 되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미스터비스는 단순한 유튜버가 아니라 글로벌 브랜드 하나예요. 그 브랜드가 금융 생태계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팬들이 곧 이용자이자 투자자가 되는 겁니다. 즉 신뢰가 화폐로 전환되는 첫 번째 실험인 거고, 그리고 신뢰 기반의 결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랑 투명성, 그리고 수수료입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블록체인은 지금까지 XRP 말고는 거의 없어요. 이게 단순하게 코인의 가격 문제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이 콘텐츠 플랫폼으로 이식되는 이런 흐름이라는 거예요. 리플이 지난 10년 동안 구축해온 거는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한 인프라입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시장은 항상 두 갈래로 나뉩니다. 그냥 상표 등록일 뿐이다 이렇게 넘기는 사람과 이게 구조적인 변화의 신호다 이렇게 읽는 사람, 리플 투자자분이라면 두 번째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 왜냐면 이거는 제도권 금융이 아니라 콘텐츠 네트워크가 블록체인으로 들어오는 첫 번째 사례니까요. 이게 기존의 ETF 승인이라거나 기관 투자보다 훨씬 더 대중적인 파급력을 가지게 될 겁니다. 가격보다 중요한 건 심리 변화예요. 미스터비스트가 한다면 나도 쓸 수 있다 이런 인식이 생기는 순간, 그때부터 암호화폐 결제는 생활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XRP가 기다려온 무대예요. 미스터비스트의 상표 출원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요. 신뢰 경제의 시작을 알리는 시그널이에요. 이제부터 금융은 은행에서 유튜브로, 또 신용평가는 숫자에서 신뢰도로, 결제는 중앙 서버에서 리플 레저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XRP가 이런 흐름들 속에서 제도권과 대중권을 잇는 브릿지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고, 이제부터는 차트가 아니라 구조를 봐야 됩니다. 왜냐면 세상은 지금 바로 그 구조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으니까요. XRP는 가격으로 설명되는 자산이 아닌 거고, 이런 것들이 돈이 움직이는 방식이 바뀔 때 가장 먼저 쓰이게 될 금융 백엔드 인프라입니다. 이 미스터비스트 파이낸셜의 상표 하나가 그 변화를 상징하는 첫 번째 신호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현재 XRP가 3,500원 선에서 바닥 찍고 반등 중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냥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표들이 동시에 바닥은 찍었다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건데요. 먼저 온체인부터 살펴볼게요. 최근에 XRP의 단기 보유자 NUPL 지표가 마이너스 0.20, 1년 중에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시장 참여자 대부분이 손실을 보고 있다는 뜻인 거고, 보통 이런 구간들은 사람들이 이제 그만해야 되나 이러면서 손을 놓는 단계인데, 이게 바로 과거에도 큰 반등이 시작됐던 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에 같은 NUPL 구간이 나왔을 때 XRP는 불과 4일 만에 20% 상승했고요. 6월에도 비슷한 수치에서 한 달 만에 74% 반등했죠. 그때랑 지금의 심리 구조가 거의 똑같습니다. 다들 포기한 구간, 그게 바로 세력이 움직이기 가장 좋은 구간이기 때문에 이번에 장기 보유자 NUPL도 6개월 만에 최저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즉 오래 들고 있던 사람들조차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팔 사람은 거의 다 팔았다는 신호로도 볼 수가 있겠죠. 매도 압력이 사라지면 작은 매수세에도 가격은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최근에 XRP 차트에서는 상당히 재밌는 패턴이 포착이 됐는데요. 바로 숨겨진 강세 다이버전스입니다. 이게 뭔가 거창해 보이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가격은 저점을 높이고 있는데 RSI
RSI 지표는 오히려 낮은 저점을 만들고 있다는 거, 즉 겉으론 약해 보이지만 속으로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다는 거고, 이런 다이버전스는 상승 추세의 조정 과정에서 자주 나타나는데 지금 XRP가 딱 그 구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가 바로 2.44달러예요. 이 가격대를 종가 기준으로 넘어갔을 때 3.1달러까지의 기술적인 공간이 열리기 때문에 과거 저항선이자 심리적인 회복 구간이겠죠. 반대로 이 문턱을 지키지 못하고 2.28달러 아래로 떨어진다면 다시 2.08달러 혹은 1.77달러까지 내려가면서 바닥을 다시 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향성이 아니라 문턱 확인의 구간인 거고, 2.44달러를 문으로 본다면 거래량이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되어줄 겁니다. 지금 파생 시장에서도 상당히 재밌는 변화가 있습니다. 이 미결제 약정, 즉 OI가 급격하게 감소했는데요. 쉽게 말해서 레버리지를 쓰던 투자자들이 포지션을 정리했다는 뜻입니다. 이건 나쁜 게 아니라 하락을 유발하던 과열 포지션이 사라지면은 시장은 오히려 숨을 고르고 새 방향성을 준비할 여유가 생기겠죠. 펀딩 레이트도 최근 들어가지고 중립 구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롱이나 숏 한쪽으로 쏠 힘이 거의 없었다라는 말인 거고, 이런 것들이 세력이 움직이기 전에 전형적인 평온 속의 준비 상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 전체가 조용할 때 진짜 움직임은 그때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넘어가지고 XRP의 구조적인 측면을 짚어볼게요. 리플이 발행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 RLUSD는 최근에 시가총액 5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 단순한 스테이블코인이 아니라 미국 내부 결제 백엔드 인프라를 위한 연결고리로 작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리플이 추진 중에 있는 연준 마스터 계좌 신청, 이 전국은행인가 B&I 멜론 커스터디 같은 흐름들을 봤을 때 단순한 코인 가격이 아니라 결제 인프라로서의 XRP 역할이 강화되는 단계예요. 즉 가격이 잠시 쉬고 있을 뿐이지 구조적으로는 연료가 차오르고 있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이 차트는 현재의 체온이다, 그리고 RLUSD는 심장의 박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 체온이 떨어지더라도 심장이 살아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수혈이 가능하겠죠. 현재 XRP는 온체인 피로도, 기술적인 다이버전스, 파생시장 심리까지도 이 세 가지가 모두 바닥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호를 확인하는 마지막 단계는 행동 습관인 거고, 가격이 2.44달러를 넘을 때 따라붙는 게 아니라요, 지지선 2.28달러 위에서 분할 매수, 그리고 저항선 2.59에서 3.1달러 이 구간에서 부분 익절을 준비하는 습관들, 이게 진짜 투자자랑 단기 트레이더를 나누는 경계선이겠습니다. 지금은 확신의 타이밍이 아니라 준비의 타이밍이라는 거, 차트랑 지표가 아니라 본인만의 루틴이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XRP는 늘 조용할 때 움직여 왔습니다. 2017년 그리고 2021년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 다 시장이 지루하다고 말할 때, 리또속이라고 말할 때 그때부터 불꽃이 튀었죠. 지금 그 느낌이 다시 오고 있습니다. 공포가 피로감으로 바뀌고요, 피로가 체념으로 바뀔 때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이 결국에 시장의 보상을 받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숫자보다 구조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구조보다 습관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XRP 투자자의 시야인 거고, 이런 리플 XRP랑 관련된 흐름들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이에 따른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실시간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한 가지는요, 시장의 하락이 두려움이 아니라 관찰의 기회라는 점입니다. 요즘에 리플 떨어지니까 불안하시는 분들 정말 많죠. 이제 다 끝난 거 아닌가, 더 하락하는 거 아닌가, 이런저런 생각들 드는 거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때 공포에 휩쓸리면 결국에 시장에 끌려다니게 된다는 거고,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르는 이런 익숙한 패턴이 다시 반복이 되는 거겠죠. 이 진짜 시장에서 이기는 사람들은 눈앞의 가격이 아니라 패턴의 반복을 보십니다. 리플이 과거에 어떤 구간에서 흔들렸고 그 다음 어떤 반등이 나왔는지를 꾸준히 관찰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운영하는 리플 전용 정보방에서 단기 고점, 단기 저점뿐만 아니라 중요 차트 구간과 시장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단순하게 가격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흐름을 함께 보기 위해서겠죠. 예전에 리플이 160원대까지 떨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장 분위기요, 지금보다 훨씬 더 암울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시기를 공포가 기회로 바뀌는 구간으로 봤었고, 그 선택이 결국에 큰 반등을 만들어냈었죠. 지금의 하락도 그렇게 보면 단순한 조정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짧게 보면 하락이지만 길게 보면 다음 상승을 준비하는 숨고르기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투자 시장은 기억과 경험의 싸움입니다. 공포를 느낄 때마다 예전의 패턴을 떠올리고요, 그때 내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복기하는 거, 그게 진짜 투자자의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시장은 늘 요동을 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결국에 그런 사람들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 변동성 장세 한가운데서 오히려 강력한 상승으로 빛을 발한 코인이 바로 테더 USDT였었죠. 어떻게 상승하기 전에 미리 매수할 수 있었는지, 또 기본 노하우랑 비법만 알려드리면서 이런 전략들이 실제로 어떻게 정확히 맞아 떨어졌는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께서 오해를 하고 계세요. 이 테더는 위기 때 사는 자산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지만 진짜 고수들은 시장이 뜨거울 때 오히려 이미 위험을 대비를 합니다. 한마디로 현금 보유 전략과 함께 테더를 준비한다는 거고, 그게 바로 이번 전략의 핵심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신사채널 커뮤니티방 통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바닥에서부터 테더 비중 늘리자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시장 분위기는 공포가 아니라 오히려 낙관이었어요. 비트코인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고 또 XRP 역시 반등 시그널을 보이던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리스크는 커지는 법이죠. 시장이 뜨거워질수록 이 조정 하락세의 속도는 더욱더 빠르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수익을 노린 게 아니라 상승장 속에서 리스크 분산이라는 이 전략적 관점에서 테더를 추천드렸던 겁니다. 테더를 단순하게 안전자산으로만 보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테더가 시장의 과열 속에서 수익을 지키기 위한 대기 자산으로서 가능합니다. 이 시장이 안정되고 또 모든 코인이 올라갈 때 가장 많이 잃는 사람은 모두가 오른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때 일부 자산들을 테더로 전환해 주시면서 갑작스런 조정 하락세에도 손실 최소화하시고 또 다시 저점에서 재진입할 수 있는 이런 여유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테더는 하락장 회피용이 아니라요. 이 상승장에서 타이밍을 조절하기 위한 리스크 조정 자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실제로 그리고 나서 결과는 어땠을까요? 저희가 테더를 매수 구간으로 제시한 이후에 실제 환율은 상승을 했었고 테더 가격도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지정된 목표가까지도 정확하게 도달을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운이 아닙니다. 시장의 심리, 환율 방향, 그리고 유동성 흐름들을 종합해가지고 언제 위험이 커질지 미리 읽은 전략적인 대응이었었죠. 그 이후에 저희는 계획대로 수익 실현까지도 완료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 시점 이 테더가 다시 눌림목 구간에 들어오면서 다음 포트폴리오 재편 루틴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어디에 투자하느냐보다는 어떻게 분할하느냐 여부예요. 이 시장은 항상 불확실합니다. 상승장에서도 리스크가 있고요. 하락장에서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이 안정적일 때 미리 테더를 준비했었고 이제 다시 눌림목에서 분할 포트폴리오 루틴으로서 전환을 하게 될 겁니다. 테더가 단기적으로 현금 포지션, XRP는 중장기 브릿지 자산, 비트코인은 메이저 리스크 해지 자산으로 분리해두는 구조로서 이 세 가지를 시장의 온도에 맞춰가지고 비중 조절하는 전략들, 그게 바로 우리 코인 신사 채널의 핵심 투자 루틴입니다. 공포 속에서 준비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장 속에서 미리 대비하는 거, 이건 시장을 구조적으로 이해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전략이다라는 거고 우리 신사 채널에서 테더를 추천드렸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시장이 좋아 보일수록 다음 변동성을 준비하자라는 거, 그 판단은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고요. 수익 실현까지도 마무리된 지금 현재 시점, 이제는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 분할로서 다음 장을 준비할 시점입니다. 결국에 투자는 타이밍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예요. 이 시장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시장을 미리 준비한 사람들이 결국에 승리한다라는 거, 이번 테더 전략이 이런 증거인 거고 이제는 분할과 균형의 시대, 리플 XRP랑 함께 다음 기회를 준비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테더랑 리플 XRP, 비트코인까지도 그리고 나머지 잡 알트 테마를 가지고 있는 코인들에 대한 실시간 타점들, 시장 상황에 맞는 업비트 현물 원칙 매매 경험해보고 싶으신 구독자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사 채널에서는 절대로 코인 선물 매매 권하지도 추천드리지도 않고 있고요. 오로지 업비트나 빗썸 위주의 현물 매매만을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시장이 크게 흔들리면서 댓글들에도 리플은 끝났다, 코인 시장 이제 망했다,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 마음들 솔직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들어요. 700원이던 리플이 4,900원까지 올라왔는데 이제 3,000원대로까지 조정 하락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이거 견디지 못하면은 앞으로 코인 시장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들. 리플 같은 경우는 최근에 큰 상승이 있었고요. 그 뒤에는 자연스러운 조정 하락세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께서 하락은 불안감으로 연결을 시키시죠. 하지만 투자 시장에서 진짜로 살아남는 분들은 이런 하락들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유리하게 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떨어져도 마음 자체가 무너지지 않는 투자 심리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해요. 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랬습니다. 오를 때는 매도를 못하고 또 내릴 땐 불안해서 팔고 싶어지죠. 상승장에서 혹시 더 오를까봐 욕심이 생기고 하락장에선 더 떨어질까봐 공포감이 밀려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우리가 진짜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는 시장이 떨어져도 기분이 괜찮은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겁니다. 조금 이상하죠. 근데 그렇게 돼야지 진짜 투자자가 되신다라고 말씀드려요.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맛있는 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 기분 좋은 상태에서 더 좋은 일이 생길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리플이 오를 때도 그렇습니다. 근데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그 기분 좋은 순간, 그때 욕심내지 말고 마침표를 찍을 줄 아셔야 됩니다. 이 마침표, 즉 매도가 중요한 이유는요. 그때 확보한 현금들이 다음 기회를 기다릴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현금이 있으면 어떨까요? 리플이 떨어질 때 오히려 더 반가워집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눌림목이 왔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제가 리플 전용방에서도 안내드렸던 것처럼 10월 11일에는 3,850원 단기 저점 타점을 미리 잡아뒀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추가 매수 타점이었었죠. 그럼 이 타점을 언제부터 준비했었을까요? 이미 9월 15일에 예고드렸던 타점이었고 3주일이 넘게 기다려서 결국에 그 가격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추가 매수는 조급하게 높은 가격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다리는 게 실력인 거고 그 기다림이 수익으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분할 익절로서 현금 비중 확보하시고 시장이 떨어질 때는 그 현금으로 저점을 기다리는 구조들, 이게 바로 건강한 투자 루틴이다 말씀을 드려요. 그래야지만 시장이 흔들려도 리플이 또 속이네, 이런 걸 대신에 드디어 눌림이 왔다, 추가 매수 완료됐다, 이런 여유로운 마음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짜 투자자의 심리인 거고 항상 원칙을 지킨 투자 그리고 건강한 마음으로서 시장을 대하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되시기를 응원 도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에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은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